화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총선 때 지지 정당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요. 이제 지금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가기 때문에 15% 차이 나느냐, 10% 차이 나느냐, 아니면 조금 덜 차이 나느냐 이 차원이 있을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짜리 여론조사가 10개면 만 명 표본이고요. 100개면 100만 명 표본이죠. 여론조사가. 그러면 그건 그냥 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개면 10만. 일반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디테일에 신경 쓰고 그러세요.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쨌건 그런 정도 되면은 그냥 일반 민심이라고 보면 되고 어쩌다가 민심과 그러니까 뭐 선거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일부 이기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는 그냥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44.8 대 38.5 정도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이제 디올백 사건을 지금 김건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아프신 분들이 이제 27.3% 그러니까 30%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57.6% 압도적이죠. 이 사건은 이거는 풀지 않으면 총선 때 주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내일 오늘 뭐 이렇게 KBS랑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수. 짜고 치는 고수도 한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넘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 한동훈 사퇴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도 개입이다 57.7 아니다 28.3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참고로 당무 개입은 한동훈 입으로 스스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사퇴하라고 네. 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올라온 여론조사에 누가 승자냐 그러니까 윤석열 10.7 한동훈 40.3 두 사람이 다 승자다 16.3 야 요거는 100%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뭐 이걸 말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에요. 그렇죠. 야, 근데 니들 대가리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돼요, 안 돼. 짜고 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두 사람이 다 패자다 하는 사람들 24.9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간단히 말해서 한동훈이 이득을 보면 윤석열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상한데? 이게 동훈이가 인기를 더 얻는 구조라고 이야기가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기 힘들다. 그렇죠. 지금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 부른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지지율 긍정 39.3 부정 57.3 넘어가시고요. 핵심은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효과는 없었다는 게 비싼 게 정확하다. 한 사람 말 안 하네요. 비싼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52.3 대 36.9예요. 요거는 물론 전화 면접입니다. 아니 자동응답입니다. ARS. 이런 정도 나오면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를 전화가 오는 시간 업무 시간 때 오면 아무래도 젊은 층은 전화 받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직도 유선이 있고요. 유선조사가 있고 가장 정확한 건 안심번호예요.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받아서 안심번호를 하는 거고 안심번호는 거의 대부분 사는 지역까지 일치합니다. 연령대. 연령대까지 안심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지지율도 이렇게 되죠, 사실은. 현재 지지율은 30대 60에서 65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여론으로는 선거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왜 뭐 정권 안정론 정권 심판론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랑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큰 판을 예측을 할 때는 민주당이 그때만큼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권 안정론 35.9, 정권 심판론 55.8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댓글창에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민주당 방심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금 선거 전략은 뭐냐면은 리스크 줄이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나 공관이나 선거 전략은 리스크 줄이는 거예요. 민주당 걸로 논란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차원인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조심하는 것과 싸우지 않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히.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것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별짓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 제시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였잖아요. 그런데 계속 북한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이 경제를 좀 잘했으면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찌 보면 그 안보 위기를 자극할 수 있는데 워낙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정학을 건드려 버리니까 주식시장이 더 빠지고 환율이 출렁거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카드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대충 이렇고요. 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경우는 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새날이 가끔씩 해드리는 여론조사 10개 합 평균 이런 거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경수님 새날이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혼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이겠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 주세요라고 의결을 하면 이걸 윤석열이 사인하는 건데 맞은 곳에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윤석열이 사인했다는 보도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이건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대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럼 국무회의에서 그러저러 했으므로 거부권 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독 수입을 빌어서 사실은 윤석열의 생각이잖아요. 윤석열이 난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지가 국무회의 주재할 때는 이 짓을 안 해요.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한독수가 주재하는 나 이런 게 가장 비열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뜻이잖아. 저 국민의힘 사람들, 저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거부권 행사하지. 짜고 치는 고수도만이에요. 이런 게 약속들이냐. 참사로 위원이 정당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의결하는 게 참사로 위원이 정당화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고 만약에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국가는 정부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저 참사로 위원 정당화 안 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저는 요즘에 다른 많은 뉴스들 중에 뭐 막 그렇게 특별히 제가 원래 막 되게 슬퍼하거나 되게 막 진짜 감정적으로 화나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이태원 특별법은 정말로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부의 사람들을 제가 욕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인간들이 덜 된 인간들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가족들은 바라는 것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별것이 아니잖아. 크게는 진실을 알려달라. 내 자식들이 왜 별이 되었는지 진실을 알려달라는 거고 책임자를 제발 좀 그럼 진실을 안 다음에 처벌해달라는 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파는 짓이 뭐냐면 유가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것은 비판받기 전에 사람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은 정해놓고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하듯 답은 정해놓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영혼 있는 새끼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열받아요. 인간이 됩니다. 없다. 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갖고 가장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됐으므로 거부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인구의 한 30%쯤 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러죠? 돈 많이 받으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선동한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배상도 아니에요. 정부 책임 없다는 거죠. 보상안과 추모 시설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또 국무조정실에서 나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어떻게 대처했고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고 용산구 뭐 소방은 어떻게 대처했고 그때 당시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했고 여러분 지금 문득 제가 생각난 건데 윤석열이 당시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대통령실에 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윤석열 사진이 나온 게 없어요.
그때 언론이 그 참고 자료로 냈던 사진은 윤석열이 당시에 용산에 나왔다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당시에 용산에 대통령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제대로 법을 파면 일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약 수사를 하면서 마약 수사 때문에 왜 경찰, 정복 경찰들 배치를 아예 안 했는가? 지금 그 당시에 말해도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거리가 그 이태원 앞 큰 도로였기 도로까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직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놀러 가서 사람이 많아갖고 애들이 무질서하게 있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는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 당시 12구 참사 때 어찌 보면 가장 책임져야 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꽤 많은 참사가 일어났고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막 90도 사진 찍기 위해서 인사했을 때 그 당시 그 자리에도 행안부 이상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 타고 올라올 때요. 이상민이 같이 올라옵니다. 전 거기서 이해가 안 갔어요. 행안부 장관이면은 거기서 뒷수습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나라의 행안부의 장관에 대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을 찾았을 때 제가 옆에 있어서 직접 듣기도 했고 이분들이 기자회견할 때 제가 직접 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얘기가 세월호를 이분들도 경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입에서 이 유가족들의 부모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우리는 보상 배상 돈문들을 이미 세월호 때 그때 많이 유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우리 모두 다 그런 얘기가 네. 아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자식이 어떻게 떠났는지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유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돈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이란 말 싹 빼고 보상 이야기가 오늘 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또 오체 투지를 했어요.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도 한번 국회 앞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오체 투지를 하셨고 삭발도 하셨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또 오체 투지를 했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그 거리가 무려 1.5km예요. 원래는 그거 오체 투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를 법원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오체 투지 해도 된다.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1.5km를 오체 투지 아시죠? 절하고 삼보일비하고 또 그만큼 걸어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그 차가운 땅을 사람의 몸으로 왜 우리나라 이것밖에 안 되냐고요.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 수구정권만 들어서면 왜 이 지랄이냐고요. 이게 나랍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병님 꺼져 닭강 부모 마음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또 열받네. 이런 것만 보면 열이 받아요. 왜? 너무 화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경우일 거를 생각해 보면 저 공감력 없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뭐 마음이 미어진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자 부모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부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